안녕하세요, 작가 정서원입니다. 오늘은 면접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면접 잘 보는 방법 3가지 방법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거가 있냐면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면접에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회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네들이 면접 보러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가도 면접 보러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면접 보러 가도 회사에서는 면접 보러 오는 겁니다. 개인 한 명 한 명이. 사실 취업준비생에게 면접이라는 기회는 엄청 소중하고 엄청 큰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 내가 살아온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고. 근데 회사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도 정말 수백 명, 수백 명이 지원을 해서 수천 명이 지원을 해서 거르고 우리 회사랑 색깔이 맞는 인재를 추려내서 만나는 친구들이 이 면접 오는 지원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도 되게 회사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큰 거죠. 근데 취업준비생분들을 자리로 모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회사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랑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면접을 오는구나. 회사에서 조직에서 업무를 하면서 돈을 받고 싶은 사람이 우리 회사로 면접 보러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사실 엄청 큰 차이거든요. 관점을 한번 바꿔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면접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면접을 보러 가면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나에 대해서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회사에 대한 질문을 해요. 아닌데 면접 가니까 나에 대해서 물어보던데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다 그거는 회사를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당신이 우리 회사 프로젝트를 할 때 잘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와 회사의 주요 업무, 아니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싶다는 거, 아니면 어떻게 추진할 건데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지 잘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지 지원자의 입장이 되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제일 잘했고 내가 경험했던 것 중에 제일 크고 내가 가장 좋은 학점을 받았고 큰 성과를 냈던 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를 파는 그런 회사예요. 요구르트를 파는 회사인데 자동차 대회에 우승을 했다.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근데 내가 살아왔을 때는 자동차 대회 우승이 가장 크고 값진 프로젝트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동차를 만드는데 막 3년, 4년이 걸쳐서 정말 완벽한 작품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그 차를 타고 내가 심지어 드라이버야.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1등을 했단 말이죠. 그게 중요하게 생각이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 만약에 야쿠르트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다면 야쿠르트 회사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3년, 4년이면 생산 사이클이 몇 개도 바뀐다. 신제품이 몇 번이나 나오고 양산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도 야쿠르트 수천 병, 수만 병, 수십만 병을 만들어서 판다. 근데 그거를 어린이들, 중고생들, 대학생들, 어른들, 나이 많으신 분들, 다양한 고객층들이 있는데 한 타겟을 골라서 내가 생산하는, 내가 개발한 요구르트를 몇만 병, 몇백만 병을 파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면접을 보러 가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뜻깊은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라는 이런 테두리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자가 와서 우리 회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프로젝트 능력을 한번 지원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관점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을 하고 싶다면 회사의 관점을 좀 더 맞춰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면접 관련 이야기를 하면 저도 모르게 흥분을 하네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거예요. 옷을 입고 간다는 게 면접에서는 단어 선택이 옷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단어 선택이 옷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소개팅하러 나가는 거다. 면접은 데이트하러 가는 거다. 소개팅하러 가는 거다. 처음에 봤을 때 호감이 가는지 안 가는지에 따라서 좀 애프터에 결정이 된다. 애프터를 하고 싶은지 결정이 된다. 아니면 면접으로 예를 들면 2차 면접을 부르고 싶은지 결정이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게 첫 번째 뭐 첫인상, 그리고 두 번째 뭐 면접 복장, 세 번째 뭐 1분 자기소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저는 딱 하나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 잘하는 사람. 얼굴이 예쁘거나 학벌이 좋거나 아니면 술을 잘 먹거나 돼지고기를 잘 구워도 일 못하면 저는 빵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옷을 잘 입는다,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 중요하죠. 너무 화려하지 않게만 입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은 고기를 잘 굽는 사람, 회식 때 분위기를 잘 띄우는 사람, 인간관계 좋은 사람 보다는 일 잘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면접에서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옷을 잘 입는 게 아니라 이 단어 선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단어 선택. 이게 이렇게 단어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면 뭐 사람들이 쓰는 막 전문 용어, 약어 막 잘 모르는 거를 아는 척하면서 머리에 막 주입식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쓰는, 일반인들이 쓰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냥 뭐 뭘 했다 이런 게 있는데, 직장인들이 쓰는 단어, 그 부서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그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어, 그런 핵심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얘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옷을 검정색 양복을 입었든 남색 양복을 입었든 아니면 뭐 안에 흰색이든 완전 흰색이든 아니면 살짝 연하게 뭐 살색이든 완전 새하얀 흰색 옷인지,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말할 때 단어 하나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단어를 딱 들어보면 얘 안 해, 아니면 아무리 길게 설명을 해도 얘 잘 아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핵심 단어, 업계에서 쓰고 있는, 자기네들이 업무할 때 쓰는 그런 단어를 핵심적으로 딱 유관 부서나 자기 부서에서 일할 때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을 될 수 있게 뭐 한두 문장만 딱 말해도 얘 알고 있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네라는 걸 바로 캐치한다는 거죠. 근데 딱 그 단어 선택이 조금 대학생 같거나 아니면 업무를 잘 할 수 없을 것 같은 단어 선택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스펙이 뛰어나고 학벌이 좋아도, 학벌이 좋지 않아도 어떻든 간에 이 지원자는 같이 일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면접에서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어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면접 복장에 대해서는 전에 영상을 찍었으니까 참고하셔도 좋겠지만, 이 말 하나, 단어 하나, 그들이 이야기했을 때 딱 이 단어 하나만 알면 얘는 맞구나,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모 자동차, H라는 자동차 회사에 들어간 한 신입사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품질로 입사를 했는데 대부분 100명 중에 99명의 품질 지원자들은 그걸 적었어요. 꼼꼼함, 무조건 뭐 100이면 100명 다 꼼꼼하네. 자기가 제일 꼼꼼하고 뭘 잘하고 어떤 자격증을 땄고 어떻게 분량률을 줄일 수 있고 뭐 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친구가 H자동차의 품질에 합격했다고 생각하는 게 단어 한 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개선. 자기는 개선 장군이래요. 그러니까 품질이 어떻게 되는지 결함을 발견을 해서 어떻게 결함이 됐는지를 딱 알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분량률을 낮추겠다, 품질 원인을 찾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그거예요. 개선을 하겠다. 그 품질이, 그 분량이 안 나오게 개선하겠다. 그게 품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다. 내가 그 개선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품질을 놓쳐야 되는 게 없으니까 꼼꼼합니다. 저는 이래서 꼼꼼하고 저래서 꼼꼼하고 저래서 꼼꼼합니다. 어떻게 해서 뭐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원인을 어떻게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횡설수설 길게 하더라도 얘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단어 선택, 이런 옷을 입었어요. 저는 개선 장군입니다. 잘못된 점을 잘 찾고 그것을 잘 개선합니다. 한 예로 이렇게 하면 게임 끝났다는 거죠. H자동차 회사에 품질 담당하시는 실무자가 면접을 봤을 때 품질이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될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했을 때 개선이라고 대답하면 꼼꼼함을 아무리 100줄 말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얘네, 얘 안해, 우리 회사가 품질 부서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각 회사 각 직무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뭐 한 입 다 떠먹어 드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어 선택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정말 추상적이라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긴 한데 그래도 이게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무조건 자신감입니다. 면접은 자신감이에요. 뭐 없어도 당당하고 자신있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자신 있다고 알아요. 얘가 왜 이렇게 자신이 있을까? 얘는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까? 가진 거 별로 없어 보이는데 별로 잘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딱 거기까지거든요. 면접은 딱 거기까지예요. 얘가 잘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얘가 잘하네? 못하네. 이거는 뽑아봐야 안다는 거죠. 근데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잘합니다. 저 자신 있습니다. 저 잘했습니다. 앞으로 잘할 겁니다. 이유와 근거를 대면서 타당하게 이야기를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뽑고 싶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평범하고 그냥 자기가 했던 경험을 잘 말하는 사람을 뽑을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자신감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는 겁니다. 물론 자신감 있게 말하려면 내가 뭘 잘했고 이 회사가 뭘 필요로 하고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면 자신감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거 말고도 내가 8점짜리라고 생각을 해도 9점, 10점, 11점, 12점짜리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100점 만점이라고 준비를 해도 딱 면접장 앞에 서면 넥타이 한번 딱 고쳐매고 나는 120점짜리다. 나는 130점짜리 인재다. 나 아니면 누구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겠냐. 나는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 줄 수 있다. 분명 날 뽑으면 부서에서 인정받을 거다. 라고 되뇌이면서 갔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근데 뽑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까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실무를, 업무를 줬을 때 1년차, 2년차가 아니라 뭐 제대로 업무를 시켰을 때 아웃풋이 바로바로 나오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만만하잖아요. 잘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시켜봤잖아요. 모르잖아요. 1차 면접 합격하고 2차 면접 합격하고 그 다음에서야 할 수 있는 게 뭐 공통적인 연수, 업무, 기초적인 업무 그런 다음에 조금 심화적인 업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1차 면접, 2차 면접에서 조금 소극적이고 내가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100점짜리 인재라도 80점, 70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90점이라도 나는 110점짜리 인재야, 난 120점짜리 인재야. 면접관님, 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어떤 거를 저한테 업무를 지시를 할지를 한번 예시를 들어서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해줘 보세요.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필요한가요? 자신감 있게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해요. 이게 되게 추상적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제가 추상적인 거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감이 있으면 사람이 봤을 때 일을 잘해 보이고 당당해 보이고 다른 부서 가서 다른 회사 가서 아니면 고객들을 만났을 때 실수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저는 그래요. 제가 만약에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실수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보다 100번 업무를 시켰을 때 100번 다 실수를 안 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100번의 업무를 하고 90번은 맞고 10번은 틀렸다. 그러면 10번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당당하게 인정하고 당당하게 사과하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더 원한다고 믿습니다. 분명 더 그런 사람들을 원해요. 조금 길어졌는데 그거예요. 오늘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면접할 때 이 팁 3가지인데요. 이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면접관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라. 내가 면접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지원자가 면접 보러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제품이 어떤 서비스가 가장 중점적이고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밀고 있는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내가 지원하는 회사,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떤 업무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 내가 면접 보러 가도 면접 보러 가는 게 아니다. 면접 보러 오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옷은 외형이 아니라 화장법이 아니라 머리 스타일이 아니라 단어 선택이다. 품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0명 중에 99명이 꼼꼼함, 잘 챙긴다, 원인 분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개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불량이 발생하면 그 불량을 어떻게든지 개선할 것입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그게 품질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지어야 할 필수적인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머리 스타일을 예쁘게 하고 오고 잘 웃고 있고
옷을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 단어 하나가 이 모든 지원자를 이긴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경험을 수많이 봤어요. H자동차에 간 사람도 봤고 신한은행에 간 사람도 있고 저랑 같이 취업 준비를 해서 좋은 곳으로 간 케이스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진짜 있는 옷이 아니라 이 단어 선택, 내가 말하는 하나하나가 정말 예쁘고 실무에 바로 적용되는 옷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감. 취업 준비생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취업하기 팍팍하잖아요. 너 말고도 뽑을 사람 많다는 식으로 회사가 그런 식으로 면접을 보는 면접관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꿀리지 말라는 거죠. 나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일 시켜보시면 알 겁니다. 최종 합격하고 부서에서 한번 만나봅시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사실 최종 합격하기 전까지는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만약에 이 면접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면접관이랑 지원자랑 그냥 아저씨인 거예요. 동네 아저씨예요. 남이에요, 남. 근데 만약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면접관이 상사가 되고 지원자가 부하 직원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무서울 수 있어요. 예의를 깍듯하게 하고 시키는 걸 모두 해야 되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뽑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 사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장에서는 조금 더 당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당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남성 지원자분들보다 여성 지원자분들이 자신을 좀 더 당당하게 표현을 못하는 것 같은데, 여성 지원자분들은 조금 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면접을 보시면 좀 더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3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공감이 가시나요? 조금 제가 추상적인 걸 말하는 것보다 논리적으로 그럴 것 같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조금 공을 들였는데 그렇게 와닿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다른 사람들 아직도 요즘에 새로 나온 최신 게임을 하면서 PC방에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취업 준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들 만나서 카페에서 수다를 떨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내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겠죠. 놀고 싶고 술 한잔 하고 싶고 맥주 한잔 하면서 있고 싶고 남자친구 만나서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카페에서 수다 떨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트레스 풀고 쉽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면접 잘 보는 방법, 취업 잘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면접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정말 제가 아끼는 동생 같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심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영상이 보기 불편했다거나 도움이 별로 안 됐다고 싶으면 싫어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